아직 유튜브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시작하세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감성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시간 때우기 용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목적, 혹은 밥 먹을 때 심심해서 먹방을 틀어놓는 등 주로 컨텐츠 소비자로서 유튜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컨텐츠 각을 외치고 아이디어를 통해 부지런히 영상을 찍어 편집하고 구독, 좋아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는 낙제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아직 유튜브를 하지 않고 있다면 IT 쪽으로 밟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무엇을 찍어 올릴 것인가?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한 유튜버들이 고수익을 올린다는 뉴스를 접하면 나도 이를 당장 때려치우고 유튜버나 해볼까?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무엇을 찍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편집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 편집은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아주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제 유튜브를 보여주고 제가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장 당신도 해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반응은 100% 동일합니다. 첫 번째, 찍을 게 없다. 두 번째, 내 영상을 아무도 안 볼 텐데 뭐하러 찍어 올리냐. 세 번째, 어떻게 올리는지는 어떻게 편집하는지도 모르겠다. 귀찮다. 네 번째, 나이 먹고 창피하다. 다섯 번째, 장비 같은 거 살 것이 많다. 돈 들어서 싫다. 역시 제가 운용하는 유튜버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비공개 영상물 저장 공간을 무한대로 구글이 망할 때까지 공짜로 제공해주는 웹하드로서 저는 유튜브를 바라봅니다. 유튜브에 채널을 만드는 것은 구글 계정을 생성하면 무료 서비스로 제공받습니다. 전화번호만 인증하면 올릴 수 있는 시간 제한도 풀리기에 당신이 찍은 모든 쓰잘데기 없는 영상도 업로드해서 스트리밍으로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진과 영상을 스마트폰에서만 찍어서 보관 중이신가요? 2년, 3년마다 폰을 바꿀 때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다시 새 폰으로 옮기시나요? 컴퓨터에 보관해도 영상의 저장 공간을 잡아먹는 크기는 상당합니다. 또한 폰을 바꾸면서 데이터를 옮길 때 분실되거나 컴퓨터에 보관한 사진이 싹 날아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모으면서 옛날 사진과 영상을 모으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제 용돈을 모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진을 찍어 모아왔습니다. 대략 20년 전 사진들과 영상들을 가끔 꺼내보면 놀랍기도 하고 추억이 엄청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묵힐수록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당장의 셀카나 대충 찍은 주변 풍경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엄청난 가치로 숙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저는 하드디스크를 7, 8개를 모았습니다. 모두 사진과 영상들로 워낙 예전부터 찍어둔 사진을 잘 모아두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모을 때마다 비용과 제습함을 차지하여 점점 골치가 아파오긴 했지만 저는 노후 대비를 한다 생각하고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 하드디스크를 모으고 있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하게 보관도 되고 물리적으로 내 거라는 심리적 안정감도 들지만 정작 사진을 한번 보려면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물려야 하고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웹하드를 운용하기에는 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용량도 대용량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유튜브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원본과 자료는 모두 하드에 보관하고 간단하게 컷 편집이나 대충 보기 편할 정도로만 가공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해둡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재생 목록 1, 가족여행, 재생 목록 2, 개인 영상 일기, 재생 목록 3, 브이로그, 재생 목록 4, 공개 영상. 영상 하나 올릴 때 그에 맞는 재생 목록을 설정하고 중복적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며 내가 보고 싶을 때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고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남이 내 사생활을 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영상을 올릴 때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 이렇게 나뉘는데 비공개는 오직 당신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혼자만 볼 수 있고 일부 공개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으며 공개는 일반적으로 검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일부 공개를 해둡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공개 영상은 20개 내외지만 일부 공개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간 영상의 개수는 690여 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용량으로만 따져도 몇십 테라급은 구글 서버에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1일부터 시작했군요. 첫 영상부터가 아무 의미 없는 영상입니다. 솔직히 나중에 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제 채널의 역사적인 첫 영상으로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2016년 8월 15일에 제 개인적인 일상입니다.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이었지만 저는 7년 전에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주로 타고 다니던 차량, 철거 전의 건물 인테리어 등이 아주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며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굳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를 하지 마세요. 구독자 수 절대 쉽게 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한 유튜브를 활용해 보세요. 여태까지의 유튜브 활용법을 다시 정리하자면 비공개 영상 저장 웹하드를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용량 걱정도 없습니다. 무제한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년 안에는 구글이 망하거나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버디버디나 싸이월드 같이 유행이 지나고 사라지는 플랫폼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만 원본은 제 하드에 있으니 크게 아쉬울 건 없을 겁니다. 제 설명을 정리하여 유튜브를 하지 않는 핑계 5가지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찍을 게 없다. 그냥 뭔가를 봤다면 한번 찍어보세요. 당신의 차도 좋고 자신의 얼굴도 좋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거나 가족들이 모였다면 슬쩍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보세요. 사진도 좋지만 유튜브에는 영상 위주로 업로드가 됩니다. 사진은 슬라이드쇼나 영상 클립으로 묶어서 올리면 좋습니다만 원터치로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찍는 모든 사진과 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딱 5년 뒤, 아니 1년만 숙성시켰다 꺼내봐도 놀랍도록 생생하고 가치 있는 영상들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영상을 아무도 안 볼 텐데 뭐하러 찍어 올려? 맞습니다. 당신이 연예인급의 미모가 있지 않는 이상, 코미디언의 재능이 없는 이상 결코 사람들은 일반인의 재미없고 의미 없는 영상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대상을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이 볼 영상을 찍어 올리세요. 어차피 컨텐츠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코피가 팡팡 터지지 않는 이상 결코 재미난 컨텐츠로 성공하는 유튜버는 될 수 없습니다.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자신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꾸려보는 게 맞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영상 보관소로 이용한다면 굳이 남이 봐주는 게 문제일까요? 세 번째, 어떻게 올리는지도 어떻게 편집하는지도 모르겠다. 귀찮다. 스마트폰에 유튜브 앱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로 유튜브를 보는 그 앱 맞습니다. 하단 부분을 자세히 보면 플러스 표시 버튼이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버튼이 업로드 버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찍었다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제목은 거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날짜, 대충 키워드 제목 정도 설정하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통신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와이파이 환경에서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업로드로 올리는 것도 처음에는 귀찮을 뿐입니다. 점차 재미가 붙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폰에서 컷 편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이어붙여서 당신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앱들이 잘 나와서 폰 자체 앱으로도 가능하고 무료 동영상 편집 앱도 많이 있으니 활용하기 쉽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배경음악도 깔아보고 자막도 달아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편집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재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나이 먹고 창피하다. 공개 영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영상을 업로드 시 일부 공개로만 업로드한다면 링크가 없이는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당신만 볼 수 있고 당신이 공유를 통해 링크를 준 사람만이 한정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공개 영상을 한다고 해도 이미 유튜브에는 수억의 인간들이 매 초 단위로 온갖 잡동사니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지금 업로드하는 당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키워드도 입력을 안 했을 것이고 제목도 엉망이며 썸네일도 딱히 편집하지 않아 노출되어도 묻힐 가능성이 높죠. 구독자 수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신이 올린 영상이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험적으로 몇 개의 영상을 공개로 올려보세요. 몇 년이 지나도 30, 40조회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비 같은 거 살 것이 많다. 돈 들어서 싫다. 이미 당신은 최고의 유튜브 장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주인을 잘못 만난 것이 죄지 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현재 스마트폰은 이미 상향 평준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1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가지만 50만 원대 기본적인 스마트폰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처리 속도 차이와 카메라의 상급 기종과 끝나누기가 확실했지만 이미 보급형 기종만 가지셨다 해도 유튜브로 무언가를 기록하는 데는 차고 넘치는 기계를 손에 넣은 상태입니다. 유튜브로 재미를 느낀다면 추후에 카메라나 프로그램, 마이크, 조명 등을 갖추면 됩니다. 당장 사용할 줄도 모르는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프로그램도 다룰 줄 모르는데 유튜브 한다고 컴퓨터를 구매하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2016년 8월 15일에 찍은 영상은 당시에 10년도 더 된 구형 빈티지 캠코더로 촬영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빈티지 캠코더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확실히 최신 폰, 최신 카메라의 맑고 깨끗한 화질보다는 엉망진창의 화질과 녹음 품질이 지금 와서는 낯설고 새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도 세월이 숙성시킨 빈티지 감성이 아닐까 하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신 폰이나 최신 카메라로 찍은 것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빈티지 화질과 색감이라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것입니다. 카메라와 녹음 품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세월의 숙성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5가지 핑계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박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망설여진다면 제가 왜 근본적으로 사진과 영상들을 꼬박꼬박 모으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며 귀찮게 사진과 영상을 왜 모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여태까지 사진을 모으지 않았다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사진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폰에 사진을 좀 모았다가 다음 폰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 유실되고 다시 모아야지 하면서 기록이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저와 제 동생만 해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모으기 위해 카메라도 사고 외장 하드도 사고 병적으로 모아두는 스타일이지만, 동생은 완전 반대적 성향으로 일 때문에 찍는 사진 외에는 사진을 잘 찍지도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사진을 모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쌓여가는 아이 사진조차도 폰에서 잘 옮기지 않습니다. 결국 옮기는 것이 귀찮다고 1TB의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꾸역꾸역 사진을 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폰을 바꾼다면 1TB를 옮기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들 것이며, 만약 폰을 잃어버린다면 데이터 또한 사라지게 되겠죠. 아이의 1, 2년 사진이 한 장도 남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 옆에서 볼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저의 사진과 영상을 숙성시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워낙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노후에 대한 대비랄까요?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출생률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적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와 생계 문제도 문제지만 하루하루 노인들의 시간은 엄청나게 무료합니다.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움직일 기력도 없는 고령의 노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지루한 시간이 도래합니다. 다른 경우 큰 병을 얻어 병원에서 오늘 내일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시간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보내야 하는 시간은 여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후회와 이런 선택을 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상상 속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짧다면 나름 행복한 마지막일 텐데 1년, 2년, 5년이 되어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상 생활이 오래된다면 그때부터는 생각의 소재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료하게 TV를 시청하며 보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제가 찍어둔 유튜브를 볼 것입니다. 제가 80대 노인이 되어 있어도 유튜브에서는 젊을 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생한 영상과 음성으로 화면 안에서 행복한 가족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여행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겠지만, 예전에 해외여행을 갔던 영상들을 보며 그 당시의 바람결에 실려오는 바닷바람과 음식의 맛, 커피의 향까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가족들과의 이야기 또한 다시 들어도 재밌습니다. 취미만 아니라면 기억에서 우러나온 여러 가지 오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소스로 작용할 영상들은 정말 엄청나게 값진 보물들이 될 것입니다. TV를 틀면 남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행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맛집 탐방을 통해 정말 맛있는 음식들도 보여줍니다. 여러 명의 전문 카메라맨이 촬영하고 편집 또한 휘황찬란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지만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당신이 직접 찍은 아무 의미 없는 30년 전에 가족 일상 찍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97세셨고 병원에서 이미 10년 넘도록 요양을 하셨습니다. 치매도 진행되셨고 고관절도 다치셔서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시기도 힘드셨습니다. 워낙 고령이시고 기력도 없으셔서 병원 밖으로는 나오시지도 못하고 그저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뵈었습니다. 이미 할머니는 호흡만 겨우 하시는 상태였고 저는 준비해간 20년 전 사진을 꺼내서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기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보셨습니다. 당신과 가족들의 젊은 모습을 차근차근 보셨고 눈빛도 확실히 생동감 있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사진의 힘이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사진과 영상을 잘 모아두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비록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병원을 지키며 보여드릴 수 있고 친척들이나 친구를 만나더라도
과거로 영상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저의 대학생 때 찍어둔 영상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동영상은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했고 역시 주력은 사진이었습니다. 대략 20년 전의 사진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보기 쉽게 영상으로 쭉 넘어가는 슬라이드화 하였습니다. 사진은 수천 장이기 때문에 한 장씩 음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초에서 2초 잠깐 보여줘도 그 당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죽기 직전 주마등이 바로 이런 경험일 것입니다. 사진을 그때그때 찍어두고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만 해두면 됩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간편한 영상으로 만들어도 옛날 사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자앨범이 됩니다. 배경음악이나 근사하고 이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음으로 사진만 깔아둬도 훌륭한 나만의 인생사가 펼쳐집니다. 감상할 때 어울리는 음악을 틀고 보면 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은 벌써 대학생이고 군대까지 갔다 온 건강한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카들인데 조카들을 만나면 가끔 아이 때 모습을 공유해서 보여줍니다. 다들 볼 때마다 놀라며 자기들의 사진을 캡처해 갑니다. 보는 사람 누구나 자신의 어릴 적, 젊을 적 모습에 새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록의 매력입니다. 더욱 과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흑과거조차도 다시 보면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매일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도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쉬는 시간이면 모두 매점에 달려가서 간식 하나씩 물고 점심시간만 기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도 투닥거리며 남자애들 특유의 거친 행동들이 딱 학교 폭력으로 오인받기 쉽겠네요. 그 당시의 피처폰과 MD입니다. MP3 플레이어가 유행할 때 아주 마이너하게 잠깐 유행했던 휴대용 음악 감상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학생 신분의 용돈을 모아가며 중고로 사다 모았는데 세뱃돈이나 용돈의 70%를 이런 기기를 사는데 썼고 나머지 30%는 간식을 사다 먹은 시절입니다. 지금도 카메라나 전자기기를 모으는데 이미 어릴 적부터 오타쿠의 기질이 차분했었나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상인의 최고를 지녔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다면 모두 믿기 힘들 겁니다. 2013년도 영상이 있네요. 아마도 회사 휴가 때 근처 대학교 도서관에 놀러 가면서 찍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찍어서 모아만 둔다면 당신의 채널은 당신만의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모아둔 것이 많을수록 당신의 이야기거리는 많아질 것입니다. 구독자 수가 뭐가 중요한가요? 당신만 볼 영상 저장소인데요. 좋아요 수가 뭐가 중요한가요? 남들 보여줄 영상도 아닌데요. 악플에도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달 수가 없으니까요. 자,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감성 없는 사람입니다.